바리셀라 얘기했잖아 지금. 그래? 아니 그러니까 대상포진이 바리셀라 조스터로 생기는 거지. 어떤 바이러스의 서브 타입이 있잖아. 서브 타입이지. HSV가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잖아. 이거 대상포진입니다 얘기하는 거랑 이거 헤르페스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고. 그쵸? 대상포진이라고 해.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동네병원 아는 의사 조원장입니다.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대상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공포스러운 이름이죠. 듣기만 해도. 저도 제가 감염된 건 아니었지만 이제 환자분들도 그렇고 저희 엄마는 이제 걸리셨는데 진짜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막 너무 아프다고 말씀을 하셨던 질환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한번 앓으신 분들은 이거 또 오면 어떡하죠? 라고 많이 물으시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바리셀라 조스터라는 그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이제 수두로 감염이 되는 바이러스인데 어릴 때 수두에 감염이 되었다가 이제 다 나았는데 근데 그 녀석은 완전히 몸에서 이제 배출되진 않고 바이러스의 상태로 이제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신경절에 이제 숨어 있다가 면역이 좀 취약해지는 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를 이제 대상포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처음에 그렇게 이제 피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질병을 피부과에서도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통증 관련한 과들에서도 많이 보시고 내과 선생님들, 내과 선생님들 보시고 워낙 고령인 분들이 네, 다 보시는 것 같아요. 거의 모든 과에서 다 보게 되는. 재활학과에서도 재활외과에서 예, 통증을 통증이 받으니까 있으니까 보게 되죠. 아프다고 오셨는데 스포가 있네? 대상포진입니다. 뭐 약 드리고 너무 아프시면 주사 맞고. 저는 이제 제가 보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빈도는 많진 않지만 이게 말이 길어져야 하는 이유는 수두 때문에 걸리는 거잖아요. 수두 접종은 만 1세에 하거든요. 1세 이전에 수두가 걸렸던 아이거나 접종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다 안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접종하고 4에서 6세 사이에 이제 다른 접종들이 조금 있는데 그때 2차 수두 접종을 좀 권해드려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1차 때 했지만 우리나라는 1차 접종만 이제 약간 그 나라에서 의무로 좀 시키고 있는 접종이고 보험의 혜택을 주는 접종인데 그러니까 무료 접종이죠. 근데 이제 2차는 비용 발생이 되는 선택사항인데 사실 웬만하면 학교 가기 전에 한번 맞추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집단 생활이 시작될 때 다시 한번 또 되게 많이 돌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그 환자들의 분에서는 수두의 감염으로 오는 환자들이 더 많지만 가끔 대상포진의 모양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4살, 5살 막 이런 애들도 오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꼭 맞춰야 합니까? 라고 하면 이게 필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예방을 단도리를 내는 게 좋고 이거는 단지 수두만의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커서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효과가 될 수 있으니까 어릴 때 한번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정말 어른도 견디기 힘든 통증이면 애들은 그냥 울잖아요. 뭐 어디가 얼만큼 아픈지 얘기 못하고 진짜 미친 듯이 울어요. 자지러지게. 막 엄마가 정말 이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울까요? 싶을 정도로 진짜 끝도 없이 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진짜로 뭐 막 주사를 놔서 통증을 경감시켜 줄 때도 있고 모든 걸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빈도가 물론 아이한테 대상포진으로 표현되는 거 많지 않지만 걸렸을 때 굉장히 무섭습니다. 매일 밤 못 자고 막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길어지는 게 이제 아이들한테 수두 접종 꼭 시켜라 라고 하게 되고 증상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어그레시브한 매니지를 하는 게 낫다 라고 말씀드리죠. 수두 걸리신 적 있으세요? 기억이 잘 없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Nope. 저는 있거든요. 저는 한 7살, 8살쯤에 사실 걸렸던 적이 있어서 막 올라왔어요. 막 딱지처럼 있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직 그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그 나이에 해당하는 인디케이션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 나이는 아닌데 공포가 있어요. 나는 걸렸던 사람이고 내 몸에는 남아있겠지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처럼 그런 분들은 기억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조금 신경을 더 쓰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감기도 다 그렇지만 바이러스성 질환이 막 피곤하고 몸이 아프고 이런 게 조금 동반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좀 힘들고 아프고 그런 증상이 있으면서 이제 가장 명확한 증상은 이제 신경절 따라서 수포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통증이 이제 굉장히 심한 통증이 있으면 대상포진을이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제가 뭐 이제 직접 걸려본 건 아니지만 그 왜 스코어가 있잖아요. 통증 스코어. 거의 뭐 15이 나눈다 그러면 7, 8 이 정도를 표현을 한대요. 이제 신경을 먹는 통증들이 대부분 굉장히 이제 불편한 통증이에요. 자결감이라던가 막 칼로 에이는 듯한 통증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냥 욱신욱신하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막 되게 불편한 느낌 있잖아요. 통증의 성격이 예, 그냥 좀 아픈데 참을 만한 성격이다 뭐 이런 게 좀 아닌가 봐요. 칼로 에이는 듯한 불에 타는 듯한 뭐 이런 통증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겠죠. 네, 이번 건 아직은 없습니다. 예, 부스터는 아직은 처음에는 조그맣게 보인단 말이죠. 그냥 뭐 두드러기인가? 뭐 가렵기도 하고 그냥 불편한데 뭐 되게 아픈 것 같진 않고 그런 상태로 좀 더 볼까? 하다가 병을 키우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약이 이제 그 어떤 치료의 골든 타임이 있잖아요. 72시간 내에 항바이러스제가 들어가는 게 좋다. 이 항바이러스제를 쓰는 게 뭐 실제로 막 이게 대상포진이 아주 안 좋은 코스로 가는 경우가 뭐 간혹 있어요. 이 부경부 쪽에 생기는 대상포진이라던가 저 머리 쪽에 생기는 거는 항상 위험하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신경과 선생님들이 되게 이제 주의해서 보시더라고요. 이거 안 좋아질 수 있는 거니까 뭐 MRI도 찍고 입원도 예, 입원 시키고. 시켜서 보고 그런 게 좀 있으시던데 이제 몸통이나 뭐 하지 쪽에 생기는 대상포진은 실제로 얘가 뭐 아픈 걸 제외하고 막 뭐 생명이 위험하다거나 이런 코스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결국은 통증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일찍 약을 딱 먹으면 통증이 조금 경감된다더라. 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수약은 사실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만 드리는 건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뭐 만약에 그 부분이 너무 가렵다라고 하면은 뭐 항히스타민제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진통제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통증을 관련된 선생님들이 많이 보시게 되는 거죠. 피부만의 문제였다 그러면 이제 아마 피부과 선생님들만 많이 보시게 됐을 텐데 그 후에 뭐 약 다 먹고 난 후에도 자꾸 신경 통증이 남게 되니까 계속 진료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경절을 따라서 예, 병변이 발생하고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쪽에 신경차단술 같은 거 하면 아픈 한 2, 3주 기간 동안 통증을 딱 제어하실 수 있으니까요. 뭐 한두 번 정도로 그 아픈 기간을 딱 넘어갈 수 있게 신경을 잠깐 이렇게 안 아프게 해놓는 거죠. 먹는 약, 그 다음에 이제 바르는 연고를 드리기도 하고, 이제 너무 심한 경우에는 신경차단술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제가 갑자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스테로이드 오인트를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가렵고 뭐 올라오니까 약간. 근데 이제 이런 바이러스성 감염인 경우들에는 대표적으로 우리 뭐 수족구도 그렇고요. 헤르페스 요 입 주변에 나오는 수포 내지는 또 요런 대상포진 요런 바이러스성 수포들은 스테로이드가 들어갔을 때 오히려 더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자가로 막 아무 이런 뭐 집에 있는 걸 집어서 발라보시지 말고 일단은 정확한 진단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 것 중에 이제 조스터라는 이름을 붙은 그런 진단들 중에 입가에 이렇게 많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보통 이제 단순 포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얘는 사실 되게 성기 주변에도 많이 나는 그런 종류의 바이러스들이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는 조금 더 뭐랄까 딥하죠. 신경절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더 통증을 야기하는 이제 대상포진이라고 부르는 포진입니다. 그래서 조금 특징적으로는 왜 우리가 더마톰이라고 하는 거를 신경절 이렇게 띄워주세요. 나중에 그리고 그게 있거든요. 모양을 보는 게 있어서 그걸 보고 조금 더 판단을 하게 되고 저도 가끔 환자 중에 이제 성인 환자들이 그냥 이제 아이 데리러 오셨다가 나 근데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봤을 때 좀 애매하면 제 선생님한테 같이 봐달라고 하기는 하는 게 저보다는 이제 성인 환자들을 훨씬 더 많이 보시기 때문에 경험도 많고 그래서 봤을 때 이제 신경절 따라서 있는 게 너무 명백하면은 그게 이제 대상포진의 초기 증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대상포진은 2주 정도 이 유병 기간이 끝나고 이 몸에 이 병변이 사라진 이후에도 이제 통증이 좀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경에 한 번 이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변으로도 아플 수 있고, 괜히 또 이제 대상포진이 생길 수 있는 컨디션 자체가 몸의 이제 전신적인 컨디션이 좀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코로나 한번 걸린 이후에 몸이 되게 안 좋으신 게 오래 가는 것처럼 이것도 비슷하게 컨디션이 되게 안 올라오고 힘들고 여기저기 아프고 걸렸던 부위는 더 아프고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뭐 적절한 치료, 투약이나 뭐 주사나 이제 보조적인 치료들을 통해서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치료는 예방이죠. 안 걸리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뭐 대상포진 그 백신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알아서 챙겨서 잘 맞으시는 환자분들도 많은데, 최근에 그러니까 좀 획기적인 그 백신이 한 가지가 나온 게 기존의 것보다 조금 더 예방률이 높고, 그리고 이제 오래 가고. 그러니까 이전 거는 5년 주기로 한 번씩 이제 백신을 맞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새로 나온 이제 따끈따끈한 신상 백신이 10년. 최근에는 싱그릭스라는 제품이 나와서 요게 조금 더 길게 우리를 좀 보호해줄 수 있다라는 약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40대잖아요. 근데 이게 인디케이션은 원래는 이제 50세 이상이긴 한데, 저처럼 수두에 감염된 적이 있었고 늘상 병균에 노출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맞으려고요. 환자들한테 꼭 필요합니까? 라고 할 때는 사실 개인차는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예전에 걸린 적이 있었던 사람이거나 어릴 때 수두에 감염된 적이 있었거나 면역 저하 상태에 있는 컨디션이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50세 이전이라도 예방주사를 맞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그 이번에 새로 나온 백신이 이제 세대가 좀 바뀌었잖아요. 이제 딱 봐도 저희 프로모션을 하는 거를 저희가 보잖아요. 이거 어떤 내용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그냥 조금 세대가 바뀌어서 되게 좋아졌어요. 전이랑 이게 뭐 비교를 해서 뭐 이게 장점이고 이게 장점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딱 좋아요. 딱 좋아서 그 제약회사 분이 설명해 주시기로는 전에 백신들이 좀 다 들어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봐도 그래요. 이게 약을 보면 옛날 치료랑 지금 치료랑 좀 다르잖아요. 점점 좋아지는 게 있는데, 이제 새로 나온 백신은 확실히 이전 거보다 그냥 딱 장점이 명확해서 백신을 맞으실 거면 이제 이번에 나온 백신을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저희는 부모님은 바로 엄마 아빠는 바로 해드렸어요. 대부분 50세 넘어서 발병을 대부분 하죠. 이게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사실 잘 안 아프니까, 타겟 자체도 원래는 이제 50세 이상에게 이제 권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하인 분들도 필요에 따라서 맞으실 수 있다. 18세 이상이고 인디케이션이 된다 그러면 맞을 수 있다. 지금 문득 머리에 떠오르는 거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임신 전에 한 3, 4개월 전에 자기가 수두를 앓았던 적이 전혀 없고, 혹시나 예방을 위해서는 대상포진 말고 수두 접종으로 예방을 한번 한다라는 의미로 가질 수 있어요. 임신 3, 4개월 전에 수두 바이러스. 왜냐하면 임신 중에 수두가 걸리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수두 자체가. 만약에 임신 그 기간에 수두 환자에 노출이 됐다 그러면은, 뭐 사실 수두라는 거는 이제 애들한테 걸렸을 때 막 딱지 생기고 하면서 이제 넘어갈 수 있는데, 임산부는 면역 글로불린 치료도 합니다. 태아한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운동선수들도 대상포진 많이 걸리거든요. 진짜 너무 신체 능력이 뛰어나고 건강한 사람들도 막 스트레스가 엄청 많고 운동량을 엄청 늘리다 보면 이게 생길 수 있는 이제 병이에요. 그래서 항상 조금 주의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동도 적당히 해야 돼. 합병증이 이거랑 연관돼서 있을 수 있는 건, 이제 두경부 쪽에 있을 때 이제 뭐 뇌염 같은 거로 넘어가는 아주 이제 위중한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안면신경 쪽에 마비가 있을 수 있다거나, 혹은 뭐 말초신경을 침범한 질환이니까 그쪽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통증이 남아 있거나 이상 감각이 남아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이외에는 신체 기능이 좀 저하되는 상태로 좀 오래 가는 경우, 뭐 몸이 계속 아프다, 뭐 이유 없이 뭐 힘들다, 뭐 우울감이 생겼다, 뭐 그런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통이라는 거에 딱
맞는 질환이죠. 신경통이라는 게 보통 뭐 옛날에는 신경통이라 그러면 여기저기 아프고 뭐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얘기를 하는데 허리가 아파 신경통이야, 뭐 비가 온다 허리가 아파 무릎이 아파 신경통이야 이렇게 하지만 얘는 진짜 말 그대로 신경통. 예, 말초신경을 딱 침범해서 생기는 그런 불쾌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좋고 빠른 진단을 통해서 항바이러스제를 빨리 복용을 하는 것이 이제 통증의 강도를 좀 줄일 수 있고, 통증이 심하거나 남아있는 통증이 있으면 적절하게 그 통증에 관한 치료와 관리를 받는 게 아주 중요한 질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학회 보고되거나 이런 건 없는데 오프 더 레코드 그냥 이제 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 통증을 좀 보는 친구들은 코로나 이후에 대상포진 환자가 진짜 많아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관련이 있지도 않을까를 이제 그냥 의심만 하는 거죠. 나중에 몇 년이 지나야 아마 좀 발표가 나지 않을까. 전신 기능이 좀 떨어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고민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의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필요 없는 거를 또 권할 수는 없어요. 이게 그거는 사짜잖아. 나이의 어떤 인디케이션, 아까 제가 왜 뭐 4살, 5살짜리도 걸려서 오는 애들이 있다라고 했지만 이 녀석을 잡아다가 맞추라고는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18세 이상이고 예를 들면 뭐 이전에 뭐 암 질환이 있었어. 그래서 뭐 면역 치료를 했던 친구라거나 그런 젊은이들인데 그렇다 그러면은 맞으시는 게 좋죠. 지금 현재 대상포진에 걸려 있다면 그 앓고 나서 1년 뒤 접종을 하는 걸 권장드리고, 맨 처음부터 그냥 막는다라고 생각하면 임신하기 전에 수두 백신,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또 백신 안 시키는 분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뭐 자신만의 이유로. 근데 이게 아이의 인생을 쭉 놓고 이렇게 보면은 다 연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만 1세에 수두 접종, 4에서 6세에 될 수 있으면 2차 접종 이렇게 하시고, 18세 이상이 된 경우에 뭐 면역 저하 상태라던가 이제 너무 감염에 취약하신 분들은 대상포진 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할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50세 이상은 그냥 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그냥 합시다. 네. 뭐 10년은 97%고 20년이 한 70%였잖아. 네. 그러니까 거의 해결이 되는 거니까 네.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릴 때 수두를 앓았던 저 같은 50이 안 된 분들도 접종을 할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통증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서든 보셨으면 어디, 좋겠어요. 저희는 뭐 꼭 저희 병원에 오세요 이건 아니고 묵히지만 말라. 네. 네, 오늘도 저희 동네병원 안내의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